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백과사전 시청자 여러분.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참 막막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럴 때 고인이 남긴 국민연금이 남은 가족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요.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연금과 중복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신청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방송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한 안내 자료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방송 후반부에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이 유족연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족연금은요. 말 그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고인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던 남은 가족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족연금이 나오려면 돌아가신 분이 몇 가지 조건 중 하나는 충족하셔야 해요. 우선 가장 확실한 건 이미 노령연금이나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연금 받을 자격이 있으셨던 거니까요. 그렇군요. 이미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당연히 자격이 되는 거네요. 네. 두 번째는요. 아직 연금을 받고 있진 않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분입니다. 10년이라는 게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기간이거든요. 이걸 채우셨으면 연금 받을 자격이 충분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혹시 가입 기간이 10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해요. 전체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사망하신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에 3년 이상 보험료를 내셨다면 유족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성실하게 내셨다면 인정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전체 기간 중에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3년을 넘으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서 이건 좀 따져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인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하면 남겨진 가족 중에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가족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진 순위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최우선 순위자 한 사람에게만요? 네, 후순위자는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1순위는 당연히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포함되고요. 배우자가 1순위군요. 그럼 배우자가 없다면요? 그때는 이제 2순위인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자녀는 조건이 있어요. 만 25세 미만이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 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성인이 만 19세인데 25세면 기준이 꽤 높네요. 네, 그만큼 이제 자녀가 독립해서 생계를 꾸리기 전까지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자녀도 해당이 안 되면 그 다음은 부모님 순서인가요? 맞습니다. 3순위는 부모님인데 배우자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들도 포함이 돼요. 이분들은 만 60세 이상이시거나 또는 장애 2급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님도 연령 조건이 있군요. 네. 그리고 그 뒤로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대부분 1순위나 2순위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같은 순위인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이 다 해당되시면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럴 경우에는 연금을 똑같이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최근에 이 순위 관련해서 법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는 연금을 못 받게 된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죠. 2026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전에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도 법적 가족이란 이유로 자녀의 유족연금을 받아가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연금을 못 받아가게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훨씬 공정해진 셈이죠.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고인의 기본 연금액의 40%를 받고요. 10년에서 20년 사이면 50%, 그리고 20년 이상 길게 내셨으면 가장 높은 60%를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남은 가족이 더 많이 받는 구조군요. 네.
예를 들어 고인의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고 기본 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유족은 그 60%인 매달 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던데요. 고인이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 유족연금액이 고인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일종의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전에 받던 금액 이상으로 더 많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같아요. 요즘은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만약 제가 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해서 유족연금도 받게 되면 이거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괜히 둘 다 낸 게 손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고 답답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를 다 받지는 못하고요.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본인에게 더 금액이 큰 방법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골라야 한다니 너무 아깝네요. 그럼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보따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보따리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만 들어 있습니다. 대신 금액이 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따리에는 내 노령연금 전체에다가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덤으로 얹어줍니다. 아, 내 거는 다 지키고 배우자 거는 30%만 덤으로 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이 두 보따리 중 돈이 더 많은 쪽을 공단에서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내 노령연금이 월 50만 원이고 배우자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이 월 80만 원이라고 해보죠. 첫 번째 보따리인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그냥 80만 원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보따리인 내 연금을 선택하면 내 연금 50만 원은 다 받고 여기에 유족연금 80만 원의 30%인 24만 원을 덤으로 더해서 총 7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럼 이 경우에는 80만 원이 더 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보따리인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예시를 보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내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연금이 없다면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내 연금이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와, 보따리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연금이 안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급 정지 규정인데요. 배우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처음 3년 동안은 아무 조건 없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지급이 잠시 멈출 수가 있습니다. 만 55세가 될 때까지요. 3년이 지나면 소득을 본다고요? 왜 갑자기 소득을 따지는 거죠? 유족연금의 원래 취지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유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나서 본인이 충분히 돈을 벌어서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면 굳이 나라에서 계속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듣고 보니 일리는 있네요. 그래도 한창 일할 나이에 소득이 좀 생겼다고 연금이 끊기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도 아주 중요한 예외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아, 예외가 있군요. 다행이네요. 네, 첫째는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경우고요. 둘째는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 그러니까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 몸이 불편하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께 해당될 수 있는 세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게 말만 들으면 일을 아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법으로 정한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그냥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 기준 금액이 얼만데요? 매년 바뀌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금액이 308만 9,062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로 버신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와,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월 300만 원 정도까지는 경제 활동을 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소득 생기면 무조건 끊긴다고 오해하실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게 내 권리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 몰라서 놓치면 정말 안 되겠네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셔야 밀린 돈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서 딱 5년치만 주거든요. 그러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죠. 신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직접 가셔도 되고 우편으로 하셔도 돼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이건 지사에 있고요. 그리고 신분증, 사망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마지막으로 연금 받으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국번 없이 1355-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개인 상황에 맞춰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남은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1355로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유족연금 안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거나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헷갈리시면 그냥 1355번으로 전화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든든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후반전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